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 3,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친환경 공원으로 거듭난 장소에 문화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 울산의 도시 이미지가 산업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바뀔 수 있는데요. 울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도 시동을 걸며 계획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역 뒤편에 있는 삼산여천 쓰레기 매립장. 울산시가 그동안 구상해오던 세계적인 공연장을 이곳에 세우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는 2028년 개관 목표로 축구장 2개 면적 3,500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의 핵심 사업이자 문화도시 울산을 대표하게 될 세계적 공연장이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지는 상징성도 큽니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확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 사업지를 삼산 매립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울산교 일대 태화강 위였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이용객 불편이 예상돼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삼산 매립장 부지는 중앙선과 동해선, 광역전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태화강역이 인접해 있어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확정에 따라 주 행사장인 삼산 매립장 일대 세계적 공연장이 들어서면 국제 행사와 연계한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연장 건립의 이점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5천억 원의 사업비. 울산시는 건립 위치가 확정된 만큼 단계별 사업 계획과 국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에 더욱 집중을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역사부지도 일부 매입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입니다. 내년 초 국내외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기획 디자인 국제지명 공모와 타당성 조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지는 공연장의 상징성이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은입니다.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3달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2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3.2로 전달보다 5.3포인트 하락하며 3달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올해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47.2%가 악화됐다고 응답해 지난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31.7%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58.4%가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유로는 59.3%가 판매 부진을 꼽았고 원자재 등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한 해 울산시가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1조 7,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울산시의 주요 추진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2025년도 복지 예산으로 1조 7,868억 원을 책정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촘촘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건립 중인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회관은 올해 설계 공모를 마치고 내년부터 13개월 동안 기본과 실시 설계를 거쳐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지역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범서 굴화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을 11년 만에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용지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에 합의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반조사와 기술사 자문용역 등을 거쳐 구영교 남단 사거리에서 굴하초등학교까지의 마을 안길 구간에 오는 2026년 총 길이 1.4km의 왕복 2, 3차로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과 함께 도로가 개설이 되면 범서 구라리 일대 우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또 울산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진입 차량 분산으로 인해서 하나로마트 교차로 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울산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연말연시 민생침해 등 각종 범죄와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집중 도보 순찰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목요일에는 일제 단속을 벌이고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송년 제야와 해맞이 축제 장소에는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을 총동원해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전 소방관서에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과 다중 운집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대응 체제로 전환해 추진됩니다. 특히 해맞이 명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울산 지역 주요 7개소에는 소방차량 28대와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소방력 300여 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닥터 119를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닥터 119는 울산 소방본부와 울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협력해 운영하는 구급 시스템으로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 의사가 동승해 출동하는 구급차입니다. 닥터 119에는 전문 의료 장비와 의약품이 탑재돼 병원 응급실에 준하는 처치가 가능해 신속한 환자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로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닥터 119는 총 8회 출동해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환자 등의 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울산시는 공공건축물의 성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제3기 공공건축가 55명을 선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관련 분야 대학 교수 7명과 건축사 48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공공건축가들은 울산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 설계 업무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자문과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4 뉴스 결산. 오늘은 사상 초유의 의장 공석인 상태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된 울산시의회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울산시의회는 그야말로 심각한 내용으로 파행을 거듭한 해였습니다. 그 시작은 40 지방선거부터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북구 국회의원의 도전장을 내면서 의원직을 사퇴했고 정의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근호 의원이 당선돼 원내 재입성에 성공합니다. 시의회는 선 의원의 시의원 입성으로 단 한 석에 불과했던 야당의 자리가 두 석으로 늘어나 원구성은 여야 20대 2로 재편됩니다. 제8대 시의회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의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20명의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를 놓고 자리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에 출마한 이성영, 안수일 의원 지지 세력으로
정확하게 10대 10 반쪽으로 갈라섰습니다.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이송영 의원이 당선됐지만 투표용지의 유무효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 의원은 의장이 오른 지 한 달 만에 직무정지됐습니다. 이후부터 시작된 김종섭 제1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체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까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개입설까지 나돌면서 시의원들의 자율성과 역할 한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의장 직무대리 체제는 내년 상반기를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은 탈당을 강행해 현재 의회는 국민의힘 19명에 야권 3명으로 또다시 재편됐습니다. 시의회 사무처는 미숙한 행정으로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무처장이 교체되는 문책성 인사가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의회 의정활동은 평년작을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 올 한 해 총 116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37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설된 조례안 중에는 소방공무원의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소방기관 급식 지원 관련 조례와 청년 유입과 정착 촉진을 위한 조례 등이 눈길을 끕니다. 이와 함께 90여 건에 달하는 5분 자유 발언과 서면 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의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가운데 환경복지위원회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업무도 대폭 변경된 것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드러낸 자리 싸움과 파행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눈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행정부시장실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울산시 지원단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한 유에코 활용 방안과 울산공항 활성화, 숙박 관광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울산시는 이달 들어 에이펙 정상회의 연계 울산시 지원단과 실무 지원단을 구성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내년 말까지 울산 아이문화 패스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울산 아이문화 패스 사업은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 중 하나로 내년부터 주민등록상 울산에 거주 중인 7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 10만 원의 울산아이 문화패스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교육, 지역 특화 분야 등입니다. 한편 내년 지원 대상자는 2013년에서 2018년생 아동이며 총 사업비는 69억 2,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내년 3월부터 울산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대상을 3세까지 확대하고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넓히는 등 유아와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에 문을 열 예정인 어린이 독서체험관과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독서교육과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가 어제 울산시 교육청에 장학금 1억 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장학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중학생에겐 50만 원, 고등학생에겐 7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76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2억 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울산 지역 소외계층 아동 2,000명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전달식에는 롯데 삼동복지재단 장혜산 이사장과 울산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과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용품 세트와 헤드셋 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문수문화재단은 지난 23일 꿈마을 지역아동센터 학생 7명에게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울산의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3명 등 모두 7명에게 지급됐습니다. 문수문화재단 배종환 이사장은 이들이 이번 장학금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차세대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찾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발전설비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체 사업소의 운전정보 시스템 국산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은 지난 23일 기념식을 열고 운전정보 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외산 시스템에 의존하는 고가의 프로그램 라이선스와 유지 관리 비용 약 10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정보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 설비의 핵심 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발전소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발전사는 고가의 라이선스를 지불하며 외산 시스템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시상식이 어제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도와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군 평가제도를 신설해 시행 중입니다. 올해 규제혁신 추진 최우수상은 중앙규제 개선 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동구가, 우수상은 남구와 북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각 250만 원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